다음은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지민원과장 이걸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미 민원팀장입니다. 장경원 가족관계 등록팀장입니다. 네, 김덕은 지적팀장입니다. 네, 신설된 팀으로 전국체 지적 재소자 팀장입니다. 이지현 주수 부동산 팀장입니다. 윤혜자 지가관리팀장입니다. 네, 지금부터 2021년 토지민원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쪽 우리 부서 정책 방향입니다. 2021년도 우리과 큰 정책 방향은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행복한 민원 서비스 환경 조성으로 정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 추진, 시민과 담당자를 모두 배려한 행복한 민원실 운영,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행정의 선진화 구현,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생활 밀착형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개별 공시지가 제공,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 부과 등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과 중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맞춤 도움콜 운영을 통한 민원 만족도 개선입니다. 맞춤 도움콜은 처리 완료된 민원의 사업 만족도 모니터링을 통해서 민원 만족도를 분석하고 이를 직원 교육 및 제도 개선에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업무 공간은 확보되었지만 인력 부족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나 향후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조사와 모니터링 요원의 기간제 고용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새로운 민원 시책 발굴 및 추진입니다. 동사업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합동으로 추진하는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 관련 사업으로 2019년 마등급에서 2020년 다등급으로 2단계 상승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꼭 평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민원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 비상벨가 도움벨 설치, 외국어 통역 서비스 운영, 무의민원 발급기 운영 활성화, 공직자 친절 교육 및 민원행정, 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21년도 우리과 신규 사업인 민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 방문 상담 및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 담당자들도 상담 외 시간에 업무 처리에 집중함으로써 업무 처리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운영 방식 및 처리 절차 등 추진을 위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 행복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동사업은 민원실 주 출입구 시정 안내 전광판 및 홍보 역할을 겸하는 디지털 안내도 설치, 임산부 등의 민원 이용 편의를 위한 수유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시청 민원실이 무미건조한 사무 공간을 넘어 시민에게 민원행정 정보를 제공하고 민원 발급뿐만 아니라 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11조 가족관계 등록부 불일치 자료 정비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 불일치 자료를 정비하고 민원 처리 결과 문자 전송, 안심, 상속 원스톱 접수 등을 추진해서 정확한 공보 작성을 바탕으로 하는 신뢰받는 민원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제도는 미등기 토지 또는 등기 부위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실제 소유자와 등기를 일치시킴으로써 개인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제공하고 지역 개발을 촉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적 기준점 신설 계획입니다. 세계 측직의 변환에 따른 기준점을 신설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지적 측량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지적 측량에 대한 공신력을 향상시키고 지적 행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을 바로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여 지적에 대한 경계 분쟁, 소송 등을 해소함으로써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으로 지적 행정 신뢰도 회복에 기여하겠으며 지적 재조사팀이 신설된 만큼 사업 지구를 더 확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 거래 정밀조사 및 거짓 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정밀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및 허가 등에 대한 사업으로 지속적 추진을 통해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탈세 및 탈법 행위를 방지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의 질서를 정착시키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8쪽 생활밀착형 도로명 주소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상세 주소, 사물 주소 부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소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신고와 긴급 출동에 필요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 공시입니다. 우리시 27만 필지에 대해 1월 1일과 7월 1일 연 2회 정확한 토지 특성 조사 및 검증을 실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를 제공함으로써 각종 조세, 부담금 및 규제를 마련하고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동사업은 개발 이익의 25%를 환수함으로써 토지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의 적기조사 및 부과, 고액 고질 체납자의 지속적인 재산조회 등을 통해 지방 세수를 증대시키고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민원과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들께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로부터 발언권을 얻은 다음에 직위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십시오. 안정열 위원님. 네, 안정열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여기하고 관계도 있는 것도 있고 아니,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우리 면회에 가끔가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무인 발급기에 이제 뭐 이게 지문이 안 나오잖아요. 지문이. 예. 그래서 이제 또 민원 발급기가 아닌 또 민원팀 그 가서도 이게 안 나오더라고. 거기도 있잖아요, 이게. 지문 인식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죠. 예.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뭐야 저기 그 인간 같은 거 띄워줄 때 뭐 주민등록 확인하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렇게 해가지고 그 뭐 사인하고 그러더라고 요즘은. 요즘은 지문 인식으로. 예. 근데 지문이 인식이 안 하는데, 돼가지고 예. 다시 이제 또 그 창고로 오잖아요. 예. 근데 창고에서도 안 나오더라고. 지문 인식이 안 될 때 처리 방법은 제가 지금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어서 혹시 팀장님 아시면 알려주시면 지문 인식이 안 될 때 면회 가면 가끔가다 그런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네, 팀장님. 네. 민원팀장 김성입니다.
지문 인식이 안 되면은 저희가 그 경찰서에 그 십지문이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경찰서에 의뢰를 해서 그거 갖고 다시 또 검사를 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요? 음. 아니 주민등록 보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똑같잖아 주민등록이 그 본인이라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아니 얼굴 갖고는 인식하지 않고요. 만약에 거기 아니 계속-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는 옛날에는 인감이 들 때 우리 이제는 그 네. 주민등록 보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주민등록 안 보고 다 이거로 하잖아. 예. 근데 이게 문 발급기에서 안 나오는 거는 뭐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또 민원실에 또 있더라고 거기서도 안 나와. 그러니까 뭐 어떻게 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을. 이게 등록된 지장이 이제 여기 달아가지고. 근데 지문이 하나도 안 경찰서 나올 그렇게 수가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저희 그거는 뭐 그게 있는 거 띄지도 못하는 거지. 십지문기라고 있지 않나요? 십지문기라고 있어서 예, 만약에 이제 등록된 게 안 됐을 땐 십지문기라고 네. 거기다가 이제 10개 지문을 예. 이제 그 대조해서 거기서 인식이 되면 이제 반급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예, 거를 그러면 저 시스템에 하나 면회 있습니다. 이제 교육할 때 예. 어떻게 뭐 해라든지 해야지. 예. 이건 가끔 가다가 내 면회 이렇게 가보면은 지문이 안 나와가지고 우왕좌왕 해보는 적이 꽤 있어요. 예, 이건 실태를 파악을 해서요. 예. 그 조치 방법을 저희가 바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은 10사람 중에 정확히 나오는 사람은 한 4~5사람밖에 없더라고. 또 한 반은 다시 해고 이렇게 겐지되고 한 번에 완스톱이 되는 사람은 한 5명? 10명 중에. 예. 그러니까 아예 안 나오는 사람은 가까다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내가 면사무소 가까다 보면 종종 그런 게 제 눈에 이렇게 띄면은 꽤 많이 나오는 건데 예, 시골 사람들도 일 많이 하고 그래서 예, 맞습니다. 그 현황 파악을 해서 저희가 그 조치 방법을 저희가 그러니까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 예. 그거 저기 지문 안 나왔다고 해서 인간 못 떼어준다라면 큰일이지.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런 대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원영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네, 유원영 의원입니다. 어젠가 우리 그 황기택 의원님께서 행정과 업무 정치 때 말씀하신 거랑 연결되는 건데요. 그 대동면 같은 경우도 이제 유한 아파트 앞에요. 거기가 이제 옛날에 이제 구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일제 시대 때는 이제 신장로라고 해서 이제 그 길이 이제 다 확보장돼서 이제 포장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구도로 앞쪽으로는 옛날엔 토연이에요. 지금도 토연이고. 예. 근데 이제 지금은 유한 아파트 생겼지만 그 길로 이제 사실 주민들도 행정구역이나 지명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부 쪽 한 꽤 많은 필지 한 10필지 이래 되려나 거기는 그냥 지금도 토연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야 이제 그게 바뀐 거를 왜 그렇게 된지 지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아는데 아니 이렇게 왜 큰 대로를 두고 네가 틀리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또 주민들도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 일부는 토연리의 뭐 이장회 이런 쪽에 주민회의를 안 가셔요. 그쪽이 이 진열리 쪽이 큰 길 건너지 않고 좋으니까. 그래서 뭐 언뜻 그 행정과장님 말씀은 그런 데가 좀 많고 그래서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들은 것 같은데 뭐 단계적으로라든가 좀 이제 너무 이렇게 어떤 도로로 이런 거로 딱 바뀌지 않을 딱 명확한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게 뭐 나중엔 다시 그 길이 그렇게 될 거다 아니라 이제 그 길로 확정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어쨌든 막 리나 지명이 뭐 하천이다, 도로다, 산이다 이런 거로 딱 구분이 일반인도 봐도 아 여기는 딱 요리가 맞는데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정이 좀 쉽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법정리는 나와 있으니까 돼 있는데 그 행정동 같은 경우에 지금 자연불악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자연불악에 대한 경계는 사실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정확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로가 새로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뭐 개발에 대해서 이제 분리가 된다든지 했을 때는 이렇게 작은 이렇게 지번을 통해 가지고 나누는 거는 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마을 어떤 경계선을 좀 크게 본다 하는 거는 자연불악 단위를 어디까지 자연불악으로 볼 건가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아마 실제 현황 조사라든지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요거에 대한 거는 어떤 그 법적으로 지적으로 어떻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글쎄 뭐 전에 어디 그런 보면은 생각이 뭐 안방은 뭐 충청도인데도 예, 있고 예, 예.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좀 발전돼 가면서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예, 이제 예. 뭐 예전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예는 그렇습니다. 거기가 매필지가 큰 도로상으로 우측으로는 다 진열인데 그 매필지만 옛날에 도로가 좀 굽었으니까 그 매필지만 지금도 토연이 돼 있어서 뭐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적응되면 큰 불편한 건 없는데 좀 이제 조정이 될 수 있으면 그런 조정해주면 편리하고 또 거기 사실 거주하는 분들도 그 내가 어느 리에 소속돼 있다는 거를 큰 길 건너서 간다는 건 사실 힘들거든요. 아무튼 그걸 좀 보통 그 토지의 경계를 이렇게 나눌 때는 마을 경계라든지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산이나 하천이나 도로를 경계로 많이 하는데 현재도 뭐 그렇게 자연보락도 그렇게 되겠지만 뭐 앞으로 그 얘기는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네, 이제 그래서 아무튼 뭐 단계적으로라도 거를, 이렇게 좀 예, 바로 나도 좀 잡혀서 하겠습니다. 시정이 좀 되면은 아무튼 참고를 해주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당장 뭐 큰 민원이라고 그러진 않는데 그래도 예. 그런 어떤 아쉬움이 계속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손미창 네, 의원님. 과장님 성미찬 의원입니다. 7페이지에 보면 똑똑톡에서 제안사업에서 그 예약 제도를 이제 실시하나 봐요. 하루에 5건 정도? 7페이지 사전 예약 추진제. 사전 예약제 추진. 사전 예약제 저희가 이제 그 올해 민원 방문 상담 사전 예약제 이거를 이제 시작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네네. 이제 민원 상담 이렇게 사실 복합 민원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하다 보면은 상담하러 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때 업무 담당자는 보통 이 현장 출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장 확인도 해야 되고 준공도 해야 되고 또 사업 인허가 뭐 들어온 거 가서 또 민원도 만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오셨다가 이게 상담도 못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미리 저희가 이제 저희 토지민원과에서 이 제도를 운영을 해서 업무 민원인과 업무 담당자의 어떤 그거를 저희가 좀 컨트롤 좀 해서 시간을 미리 좀 날짜라든지 미리 예약을 해놓고 오시면 그거를 저희가 챙겨드리고 그래서 이제 오셨을 때 오시기도 힘든데 바쁜 시간에 이제 허탕 안 치고 정확한 이런 서비스를 상담을 받고 돌아가실 수 있게끔 그런 큰 취지는 그런 취지에서 올해부터 이거를 직접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민원들은 미리 전화를 안 하고 오시는 분은 뭐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되면 본인이 이제 이해를 하시겠지만 전화를 줘도 거의 민원에 대한 예약이나 그런 거는 잡아주지 않았나요? 이제 담당자별로 음. 이제 뭐 예약을 하고 언제 갈 테니까 이제 좀 기다려 주세요 해가지고 좀 시간 계셔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어떤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신뢰도도 있고 민원 담당자도 좀 더 예, 그 준비도 좀 왜냐면 상담을 하려면 또 담당자도 그렇겠죠. 뭐 어떤 준비를 한 필요한 서류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죠? 어떤 민원 상담을 우리한테 의뢰를 효율적이겠죠. 하면 야, 이런 민원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내용도 좀 미리 알고 상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할까 합니다. 안성시청에 이제 민원으로 방문하시는 분이 네. 그 과장님이 보시기엔 좀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그 민원과에 들어와서 어려운 점이 있다거나 또 다른 그런 게 있나요 혹시? 뭐 걸어서 올라올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차로 올라올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뭐 화내는 분도 계시고 예,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그래서 업무에 대한 거는 뭐 워낙 다양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렇고요. 일단 저 민원실에서 느끼는 거는 보통 거의 아마 대부분의 부서에서도 그렇고 1차적으로는 아마 그 주차 문제를 제일 느낄 것 같습니다. 주차 때문에 빙 돌다 보면 예, 그 좋은 일 오신 분들은 그래도 그냥 이해하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차를 더 끌고 가도 화가 문제지만 나거든요. 예, 걸어서 올 때도 땡볕에는 쉴 데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길에 보면 계단이 있고 이렇게 돌아서 오는 길이 있잖아요. 예. 근데 벤치도 없고 거기 쉬는 공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을 우리는 준비를 안 해놨는데 그걸 이해를 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말씀하신 문제는 오래된 문제고 그렇죠. 뭐 지금도 여기서 해결할 문제는 민원인들이 아니지만 많이 말씀하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도 담당 과에서는 예, 잘 효율적으로 대응을 할 수 예.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어 달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광철 위원님. 유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4초 맞춤 도움콜 운영으로 민원 만족도 개선. 이 맞춤 도움콜 이거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맞춤 도움콜 운영은 현재는 저희가 이제 작년에는 천사일자리 해가지고 이게 두 분을 고용을 해서 이제 실제 그 시뮬레이션 모니터링을 했어요. 작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해가지고 이제 일단은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는 또 인력 확보가 전체적으로 조금 좀 어렵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인력 확보가 지금 안 돼 있어서 현재 이제 업무 공간은 다 돼 있는데 지금 그 실제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모니터링 요원은 저희가 기간제를 지금 고용을 해가지고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고용을 좀 해야 되고 그냥 또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서 이제 홈페이지나 시청 홈페이지나 SNS나 이런 거로 해가지고 이제 민원 만족도 조사를 일단은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작년에 보름 정도 이제 샘플을 해가지고 360건 정도를 전화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실제 이제 문자로 했을 때는 응답률이 24%고 전화로 했을 때는 응답률이 51%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해보니까 전화로 했을 때는 직접 전화를 하다 보니까 만족도가 76.8%까지 올라가고요. 근데 이제 그 문자로 했을 때는 45% 정도 이렇게 되는데 실제 이제 효과라든지 만족도 되게 좋고요. 예, 이건 나타났기 때문에. 근데 올해는 이제 인력이 아직 이제 확보가 안 돼서 인력으로 추진하는 거는 시간이 좀 더 이게 기간제 근로자가 고용이 되면 바로 그때나 그럼 모니터링 공개되어 올것 요원이 같습니다.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코로나19 민원인에 대한 어떤 그런 대책도 이게 되는 거죠? 네, 그 대책 차원에서 저 네.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신청했습니다. 그럼 꼭 필요한 건데 왜 행정과에서는 이런 인력을 근데 이제 인력이라는 게 뭐 그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요. 저희도 이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요구는 계속 하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행정인사부서에서는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아직 그 배정이 안 됐고 그래서 어쨌든 뭐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통해서 하여튼 차질 없이 또 하고요. 인력 확보는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요. 하여튼간에 인력 확보를 다시 한번 행정과에 요청을 하셔가지고 네. 꼭 확보를 해서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민원인들 방문이 많이 줄고 어렵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이게 효과가 높은 것 같은데 네. 과장님 꼭 이거는 인력 확보를 꼭 해서 네. 꼭 추진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아주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지금 유광철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맞춤 도움콜이요. 네. 이거 전년도에 좀 의욕적으로 그 시행을 해보고자 시범사업 추진하면서 예.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 최소한의 지금 그 이 정책 사업을 추진할 인력이 현재 그런 거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현재로서는 전담 인력은 없습니다. 대신에 하여튼 빠른 시간 확보하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고요. 그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거는 또 하겠습니다. 아니, 그 직접 1대1 대면 모니터링하고 전화 응답 통한 여튼 모니터링하고
일단 뭐 SNS나 이런 거를 통한 그 모니터링 어떤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다각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 실제 그 시행을 하면 굉장히 그 결과값 자체가 그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많이 다를 텐데요. 예, 상당히 좋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나름대로 주요 사업으로 우리 저기 민원과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예,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고국영 일자리 사업 추진하지 않아요? 그게 작년에 그래서 그 천사 일자리 해서 받아가지고 했는데 네. 아직 이제 그 정부 예산이 아직 안 내려와서 시행을 아직 안 되고 있고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있긴 했는데 아직 시행은 되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도 그쪽에 이제 신청을 해놨는데 실행은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중점 사업으로 추진을 한다고 하시면서 사업을 진행할 인력이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는 좀 상식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여튼 그 좀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인력 확보하셔서 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전년도 우리 그 시범 사업 추진하면서는 네, 그 이제 민원 건수가 이제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일일이 이제 전부 그 전화로 돌릴 수도 없는 상황인 것이고 예, 그 표본 추출이 됐든 뭐 샘플링이 됐든 예. 그거는 지금 어떤 방식으로 나름대로 지금 그 해오셨던 거죠? 모니터링 대상은 복합 민원에 대해서만 하고 했습니다. 복합 민원. 복합 민원요? 예, 예. 복합 민원을 해가지고 11월 한 달에 이게 이제 11월 한 달에 접수된 것 중에 10%만 뽑아가지고 했고요. 네. 복합 민원에 대해서 했고, 그리고 그 결과값은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전화로 했을 때는 예, 상당히 반응이 되게 좋거든요. 그리고 지금 작년에는 이제 이게 상담을 이게 이 전화를 하면은 사실 모르는 전화는 잘 안 받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 사전에 그런 게 미리 공지가 되지는 않았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그 전화 응답률을 했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예, 결과값이 좋게 나왔습니다. 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요 정책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좀 갈 길이 머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기에는. 일단 인허가 복합 민원 같은 경우에는 네. 1대1 그 모니터링이 가장 여튼 뭐 효과적일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뭐 사전 예약제 이런 거 도입 좀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지금 민원 후견인제도 지금 시행 중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원 후견인 제도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교육도 지난주에 했고요. 관련 팀장님들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이제 공문까지 다 시행을 해서 지금 후견인제는 시행 중에 있고 지금까지는 그게 이제 활성화가 잘 안 됐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더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후견인 제도도 사전 그 상담 예약자와 관련해가지고 같이 정상 추진되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일단 복합 민원 부분하고 일반 민원은 조금 분리해서 조금 그 대응방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예, 예. 특히 이제 그 일반 민원 같은 경우에는 그 민원에 따른 유형별 좀 이렇게 분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예. 그래서 뭐 만 건이 됐건 2만 건이 됐건 예를 들면 뭐 그 민원인들한테 일일이 다 그 전화 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형화를 시켜서 거기서 유효한 값을 여튼 추출해낼 수 있는 그 샘플링 방법 같은 것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예,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직접 1대1 대면이 아니더라도
그 SNS나 문자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일단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조사가 가능한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단순 민원하고 복합 민원은 좀 분리해갖고 유형 분리해서 그 이 콜 제도에 대한 운영 방식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네. 일단은 빨리 인력부터 확보하셔서 처음에 정책 사업 중점 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거니까 빨리 좀 궤도를 찾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한 것 좀 여쭤볼게요. 지금 지적 재조사팀 생겼는데 인력 충원이 지금 몇 명 된 거예요? 팀은 신설이 됐는데 팀이 생기고 팀장님 한 분, 팀은 두 분이고요. 직원 충원된 건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팀이 생겼기 때문에 팀장이 생겼고 그 직원은 이제 두 분인데, 그러니까 이제 팀장이 생김으로써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같이 총괄하면서 좀 중심축이 생겼기 때문에 또 확대해서 뭐 인원이 실무 직원이 충원은 안 됐지만 또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서 이제는 좀 기존 사업도 있고 기존 사업에도 좀 더 추진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좀 그 다른 지구도 좀 지금 인리 쪽도 좀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소읍면 각 읍면동별로 좀 이 불법지가 아주 심각한 곳은 읍면동에 한 군데 정도는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 팀은 생겨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 인력에는 전년도하고 변함이 없는 거네요. 실무 인력은 뭐 네. 2명 같습니다. 우리 그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지금 전년도부터 지금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거 지금 확인서 발급 신청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9건이 접수가 됐고요. 9건이요? 예, 신청 접수가 된 게 9건이고 네네. 이제 그 처리 검토 여러 가지 서류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뭐 빠진 서류 있나 없나 정확한 검토하고 뭐 이런 것까지 하면 지금 한 15건 정도는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번에 많이 안 들어오는 게 이제 변호사 비용이 전문 보증인 비용 그 수수료가 네. 평균 한 45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사전에 뭐 도장 문제라든지 이렇게 준비할 게 신청인이 준비할 게 좀 시간도 걸리고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신청 접수가 한 번에 많이 들어오는 그런 추세는 아니에요. 이게 보니까 전국적인 어떤 추세가 비슷한 것 같아요, 양상이. 그래서 저희가 조금 많은 편인데, 그러니까 이제 접수하려면 서류가 다 완벽히 준비돼야 접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됐는데 내년 이게 2년 동안 한시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남아서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실질 그 소유권자가 이거 좀 찾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 저희도 어떤 뭐 목적대로 그 재산을 좀 취득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좀 생각한 것보다는 그 신청률이 좀 많이 네. 저조해 보이네요. 그리고 이유가 초창기 때 이제 그 보종인 위촉을 하는 게 오래 걸렸어요. 이게 네. 서로 꺼려하기 때문에 책임 문제가 있어서 뭐 이쪽 했다가 포기했다 하신 분들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게 많이 걸렸고 이게 뭐 전국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안정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여튼 뭐 특별조치법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문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지적되기는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여튼 이제 제도는 이미 이제 시행이 된 상황이어서 이제 부동산 권리 관계를 좀 바로 잡아서 시민들의 재산권이 좀 보호될 수 있는 측면에서는 좀 그래도 적극적으로 좀 안내하시고 홍보하시는 네, 게 좀 적극적으로 필요해 하겠습니다. 보입니다. 네. 네. 자, 추가 질의 없으시죠? 토지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걸필 토지민원과장님이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